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다육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코노라는 품종인데요.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베아루손이라는 품종입니다. 코노도 다양한 종류들이 많은데요. 가격 대비도 높낮이가 아주 많은 그런 다육이지만 기본적으로 꽃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핑크빛부터 시작해서 하얀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꽃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여러 종류를 구입을 해 가지고 모둠을 심어도 참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서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노 같은 경우는 탈피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얼굴이 나오고 기존 잎이 이렇게 말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과 기존 얼굴이 합쳐지면서 더 풍성한 군생을 이루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꽃이 지금 가장 예쁠 때입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고요. 이 꽃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는데 잎에 물만 묻지 않는다 그러면 대략 한 2주까지도 볼 수 있는, 하나가 피기 시작하면 풍성한 꽃동산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대략 소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좋고 집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키워도 잘 무르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분갈이를 하고 나서 주의해야 하는 그런 품종이긴 합니다.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두루 성장을 하지만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요. 꽃이 가장 예쁜 계절이 9월, 10월입니다. 번식은 주로 봄에 탈피를 하는데 이 기존 잎이 말라서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한 8월 중순 정도에 저면간수로 물을 듬뿍 주게 되면 새로운 잎이 성장을 하면서 기존 잎이 제거가 되는 그런 기존 잎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핀셋을 가지고 기존 잎을 뗄 필요성이 없고요. 보통 이 코노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는데 얘네들이 좀 단점이 뭐냐면 곰팡이병이 잘 옵니다. 곰팡이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할 때는 꼭 살균제에 한번 담갔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화분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차 있죠. 이 처음에 꽉 차 있지가 않았습니다. 꽉 차 있지가 않았고 이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의외로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화분 식물보다 약간 좀 큰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늘이 많이 지는 그런 환경에서 키운다 그러면 너무 상토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물 빠짐이 좋은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일조량이 좋은 그런 집에서는 상토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배합법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하월시아입니다. 햇빛이 이 잎을 투과하게 되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고요.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아주 가장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은 금으로 태어나는 변이가 온 그런 품종도 많은데 지금 이쪽 보시면 약간 지금 변이가 왔죠. 금이 살짝 산반금이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빛 잎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햇빛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 특히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군생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가지를 떼어 가지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물병에 이렇게 꽂아 두면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나게 되고 뿌리가 나면 그때 옮겨 심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잘 무르지도 않습니다. 잘 무르지도 않기 때문에 빠른 성장 그리고 풍성한 성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상토를 한 40에서 50% 정도 넣고 키우면 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음지, 그러니까 햇살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는 상토 비율을 많이 높이게 되면
잎 모양이 예뻐지지 않고 잎이 길게 자라면서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 환경이 햇살이 많이 드는지 아니면 햇살이 들지 않는지에 따라서 상토 비율을 조절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열시아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꼭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잎이 이렇게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이 하열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주기적으로 주기보다는 잎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입을 할 때는 이런 초록빛 얼굴을 가진 것을 구입하지, 이렇게 전체가 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꽃이 참 예쁜 수미미트입니다. 참 모양은 잎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꽃이 정말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꽃이 지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예쁜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꽃잎이 많이 졌는데 대략 이 꽃이 한 달 정도를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잎 모양이 좀 화려하지 않고 투박한, 그리고 좀 예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 잎은 보이지 않고 꽃만 1년 내내, 한 달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도 아주 편한 그런 품종이고요. 핑크빛 꽃이 피기도 하지만 하얀색 백화도 피는 아주 특이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키우기가 아주 우선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키우게 되면 웃자람이 많이 발생하는데, 웃자람이 발생하면 이 잎과 잎 사이 중간을 잘라주게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더 풍성한 군생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6개월마다 해주는 게 좋고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꽃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꽃이 많이 피게 됩니다. 꽃이 많이 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봄, 가을에 꽃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다육이들 특히 이 수미미티 같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 시기만 잘 맞춰서 해준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꽃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 용토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습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줄기 자체가 되게 가늘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줄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화분 크기보다 좀 풍성한 곳에 키우게 되면 이 퍼지는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분보다는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이 수미미트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완전하게 지게 되면 꽃을 오랫동안 보기보다는 가장 안쪽에 있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자르는 게 좋고요. 그대로 두게 되면 깍지가 생겨가지고, 깍지나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이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난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 꽃대를 잘라도 괜찮다. 그리고 꽃대를 잘라줄 때는 이렇게 여유를 좀 두고 잘라야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그 안쪽에 운이 없으면 물을 넣어서 이 줄기 자체가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유를 가지고 자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르게 되면 한 달 정도면 이 마르거든요. 마르면 그때 떼어내면 된다. 떼어내면 안전하게 꽃대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미미티 참 예쁜 다육이고 가격이 착한 다육입니다. 베란다에서 기온이 낮아질 때 더 예쁜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리토스입니다. 이 코노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이 리토스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리토스 같은 경우는 변화가 참 많지 않은
그런 품종이라서 꽃이 피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단지 탈피라는 그런 과정이 신기할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성장을 하는, 그렇지만 여름은 좀 물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계절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다육이보다도 물을 주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잎과 잎 사이가 갈라지고 있죠. 이 잎과 잎 사이가 갈라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꽃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탈피를 하는 과정인데요. 가을에는 탈피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꽃이 나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잎이 갈라진다 그러면 저면간수로 물을 듬뿍 주는데, 저면간수를 할 때 꼭 영양제를 약간 희석해 가지고 물을 준다 그러면 꽃이 아주 오래 가고 꽃이 잘 핍니다. 이 작은 주변으로 해가지고 작은 그런 립토스 같은 경우는 2년생인데 보통 립토스 꽃은 1년 이상이 돼야지만 꽃이 피는데 대략 꽃은 일주일 정도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백화, 주황색, 오렌지색, 핑크색 등 노란색, 이 다양한 꽃이 피는데요. 이 꽃 모양도 예쁘지만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이 무늬가 참 예쁩니다. 이 무늬 자체가 다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에 이 립토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늬가 다른 것을 구해서 이렇게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립토스의 매력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 가을부터 이 단풍이 들어갈 때 이 표면에 있는 그런 잎들, 줄무늬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해서 이렇게 또 풍성한 군생으로 심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좀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그것만 좀 귀찮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모듬 심기로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번식은 어떻게 하냐면 꽃이 피고 나서 수정을 통해서 파종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 탈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수월한 품종 중에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다육 중에 하나고요. 가격은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도 있지만 보통 국민 립토스 같은 경우는 몇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지만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립토스가 그렇게 별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베란다에서 있는 둥 없는 둥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을 고른다 그러면 이 립톱스를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립톱스는 꼭 저면간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면간수로 충분하게 물을 주는데, 아까 코노를 소개해 드렸듯이 이 립톱스 같은 경우도 곰팡이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살균제 또는 살균제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충분히 담가 줬다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가줬다가 말린 후에 분갈이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